네, 안녕하십니까. 메타네티 플랫폼의 임초순입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주제인 클라우드 보안의 바로미터 사이버 시큐리티 어세스먼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클라우드 모더니제이션 등 클라우드 네이티브 IT 환경으로 전환을 위해서 클라우드로의 항해를 출발하거나 또는 항해 중에 있습니다. 이 항해 동안 기업들이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왜 사이버 보안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오릴리에 어떻게 기업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프라스트럭처를 수용하고 적용하는가라는 보고서에서 당면한 최대 도전 과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590명의 CXO 레벨의 관리자들과 매니저들에게 응답을 받은 바에 의하면 보안과 컴플라이언스가 상위의 도전 과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라이트 스케일사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클라우드 어댑션의 도전으로서 2018년에는 보안이 최상위의 도전 과제라고 말씀을 하였고요. 2019년에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전환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가버넌스 그리고 비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도전 과제에 대한 합을 보시게 되시면 보안과 컴플라이언스가 여전히 최상위의 도전 과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보고서에서 그러면 클라우드의 성숙도에 따라서 그러면 도전 과제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았을 때 비기너, 인터미디에이트, 어드밴스드라는 성숙도 레벨로 봤을 때 점점 클라우드 성숙도가 높아질수록 보안과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그 중요도가 더욱더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클라우드 시대에서 기업들이 보안에 대해 염려를 하는 걸까요? 이와 관련해서 2015년 국가보안과 위기관리라는 매거진에서 사이버 공간을 3개의 계층으로 모델화 시켰습니다. 그 모델은 제일 중앙에 가버먼트 레이어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 제일 외곽에는 테크니컬 레이어, 그리고 그 중간에 소셜 테크니컬 레이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버넌스 레이어는 대부분의 조직들이 통제하에 있는 가버넌스 계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일 외곽에 있는 테크니컬 레이어는 사용자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사이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IT 인프라스트럭처를 얘기하는데요. 대부분의 조직들이 ISO 27000 인증과 같은 기술적 계층의 보안 상태를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소셜 테크니컬 레이어 같은 경우는 사용자와 기술이 어우러져서 사이버 활동이 일어나게 되는 계층을 말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조직들이 이 소셜 테크니컬 계층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IT 인프라가 더욱더 복잡해지고 있고, 거기서 일어나는 또 사이버의 활동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서 이를 수동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형적인 기업의 한번 인프라스트럭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온프라미스에 리눅스, 윈도우즈, 맥과 같은 다양한 서버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또한 액티브 디렉토리, 레디우스, 테크엑스와 같은 또 다양한 인증 솔루션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 365와 같이 클라우드 앱들이 아주 많이 또 사용이 되고 있고, 일부 기업의 승인하에 박스, 드랍박스와 같은 섀도우 IT도 열심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엔드포인트 디바이스로 보면 과거의 데스크탑 PC, 그리고 랩탑 같은 환경에서 더욱더 발전해서 패드, 핸드폰과 같은 BYOD 디바이스까지 점점 더 많은 장치들이 사용되고 있어 그 IT 환경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프라스트럭처가 복잡해지고 있지만 IT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 활동은 그것에 비해 더욱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IT 환경에서 봤을 때 수많은 관리자들이 다양한 서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고, 개발 환경에서 또한 여러 관리자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장치를 통해 임직원들이 그 고객들과 파트너 그리고 계약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요. 이 정보는 이메일, 파일 전송 또는 저희들 핸드폰에 쓰는 것처럼 다양한 공유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IT 참여자들 간의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IT 보안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 이에 대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면 아마 다음과 같이 진행되게 됩니다. 먼저 그 관리자들에 대해서 시간 제한 접근과 저스트 인 타임 활성화를 시키고 싶다 했을 때는 Privileged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를 저희가 솔루션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프라미스에 있는 네트워크와 서버 환경에 대해서 가시성과 위협 분석을 통해 조기 문제들을 감지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Advanced Threat Protection 같은 솔루션을 도입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디 공격으로부터 응용 접근 보호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Azure AD와 같은 인증 솔루션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기업 수준의 보안을 클라우드와 SaaS 앱으로 확장하고자 한다면 클라우드 앱 시큐리티를 도입하여 보호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드포인트에 대해서 사용자, 장치 그리고 사용하는 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인튠이라는 솔루션을 도입하게 되고요.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정보에 대해서 이메일이든 문서든 이런 제공되는 문서들에서 자동화된 라벨링으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Azure Information Protection과 같은 문서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런 그 전통 기능 중심으로 하는 보안 구축은 그 보안 목적의 일부 달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인트 솔루션적인 부분을 통해서 과투자 또는 중복 투자를 유발하게 되고요. 클라우드 시대처럼 위협의 랜드스케이프가 더욱더 확장되고 있는 상태이고, 더불어 그 위협이 점점 더 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만족스러운 그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다양한 사이버 활동을 수동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프라미스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또는 멀티 클라우드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되고 있는 IT 환경들과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그 사이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과연 기업은 무엇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종단 장치 그리고 직원들과 정책 그리고 계획들에 대한 것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강력한 사이버 보안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이버 보안 진단 서비스는 메타넷 T 플랫폼의 보안 전문 컨설팅 서비스와 보안 전문 도구인 C셋 도구를 통하여 제공됩니다. C셋 도구는 IT 환경의 보안 관련 데이터를 자동 수집하고 기술적 데이터를 분석하며 보안 컨설팅 인력의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반영됩니다. 사이버 보안 서비스는 고객의 디지털 전환으로 항해가 안전하게 통제되도록 합니다. 먼저 사업 관리로 사실에 기반한 결론과 권고를 제공하게 되고요. 보안 향상을 위한 실제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기업 보안 목표로 가는 로드맵에 정렬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단일 포인트 솔루션을 제고하고
중복 투자를 방지하여 최적화를 달성시키게 되고요. 지속적으로 보안을 통제하여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이버 보안 진단 서비스는 이렇게 복잡한 IT 환경에서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여 보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와 같은 IT 환경에서 사이버 보안 서비스를 통해 저희는 60명의 사용자, 그러니까 어드민 권한을 갖고 있는 60명의 사용자가 투팩터 베리피케이션이 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온프라미스에 있는 18대의 서버들이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 OS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230명의 그 외부 사용자들이 액티브 디렉토리에 등록되어 기업에 있는 자료를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니 24,000개의 도큐멘트들이 그 개인정보 정보들이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앱에 120개 정도의 클라우드 앱 어플리케이션들이 아무런 정착 없이 운영 중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엔드포인트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모든 엔드포인트 정책들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드민스트레이터의 60명이라는 부분이 만약에 기업이 100명의 임직원이라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만 10,000명의 조직에서 60명의 관리자 그러면 리즈너블한 부분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투팩터 베리피케이션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Azure PIM과 Azure Multi-Factor Authentication을 적용하게 되고요. 18대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OS에 대해서는 Azure VM으로 마이그레이션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230명의 외부 유저에 대해서는 이를 오피스 365와 쉐어포인트 온라인으로 이전하여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게 되고요. 그리고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는 다양한 문서들에 대해서는 Azure Information Protection을 도입하여 문서 보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120개의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앱 시큐리티를 도입해서 안전하게 저희가 보안 대책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사이버 보안 진단 서비스는 PPT 관점에서 사이버 보안 진단을 수행하게 됩니다. PPT는 People, 그리고 Policy and Process, 마지막으로 테크놀로지를 앞글자를 딴 말인데요. 사이버 보안 진단 서비스는 그럼 먼저 사람에 대해서 보안에 대한 교육과 보안에 대한 인식을 진단하게 되고요. 정책과 프로세스가 제대로 수행되고 정의되는지를 살펴보게 되며 마지막으로 기술적으로 위험을 확인하여 보안 도구와 통제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줍니다. 사이버 보안 진단 서비스는 CIS 컨트롤즈 버전 7.1 프레임워크에 따라 사이버 보안을 진단하게 됩니다. CIS라는 조직은 Center of Internet Security라는 조직인데요. 2000년에 설립된 비영리 조직입니다. CIS 컨트롤즈는 컴퓨터 보안을 위한 모범 사례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놓은 내용들인데요. 이는 알려진 공격들을 차단하고 완화하기 위하여 조직이 취해야 할 20개의 중요한 보안 통제 항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CIS 컨트롤은 크게 베이직, 파운데이셔널 그리고 오거니제이셔널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베이직은 조직과 또는 기업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통제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파운데이셔널은 베이직 위의 단계로서 기술적 모범 사례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오거니제이션은 기술적인 부분을 제외한 사이버 활동에서 포함된 사람과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제공하게 됩니다. 가장 CIS 컨트롤에서 기본이 되는 베이직에 대해서 먼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IS Controls 베이직은 리스크 관리 모델 기반의 통제를 제공합니다. 리스크는 먼저 기업이 갖고 있는 IT 자산에 대해서 IT 자산이 갖고 있는 물리적, 관리적, 그리고 기술적 취약점이 내부나 외부의 위협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CIS Controls 베이직은 이렇게 자산을 관리하고 취약점을 관리하며 확인된 위협으로부터 기업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 통제 항목들을 제공합니다. 제일 먼저는 CIS Controls 첫 번째입니다. 하드웨어 자산에 대한 인벤토리와 통제 부분으로 네트워크상의 모든 하드웨어 장치들을 관리하여 권한을 획득한 장치들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통제에서 묻는 부분은 무엇을 인벤토리로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인벤토리화하고 관리할 것인가인데요. 사실 인벤토리로 관리할 대상은 저희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다양한 이동형 디바이스까지를 자산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도구들로 지금 밑에 같은 솔루션들을 또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CIS 컨트롤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자산에 대한 인벤토리와 통제 항목입니다. 네트워크상의 모든 소프트웨어들을 관리해서 권한을 획득한 소프트웨어들만이 설치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떤 소프트웨어들을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관리 유지할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관리할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하드웨어에 설치되는 다양한 오퍼레이팅 시스템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그래도 맥OS 같은 그런 OS도 저희의 자산 관리에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OS에 올라가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들도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그 소프트웨어 인벤토리를 관리할 수 있는 도구들로는 Azure Security Center, 기타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CIS 컨트롤 세 번째는 지속적인 취약점 관리입니다. 지속적으로 취약점을 확인하고 치료하고 공격자의 기회창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단하고 조치하는 활동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취약점을 관리하느냐라는 건데요. 대표적인 그 관리 방법으로는 Azure Security Center, Max Patrol, 그리고 이제 Nexus, 그리고 Qualys라는 그런 솔루션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특히 Azure Security Center 같은 경우는 Qualys라는 취약점 진단 솔루션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취약점을 잠깐 설명드리면 인텔 CPU 버그 문제였던 멜트다운, 스펙터, 그리고 버너게인 쉘 같은 취약점을 이용한 쉘샷, 그리고 WPA 약점을 크랙하는 크랙, 그리고 이제 랜섬웨어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 SMB 프로토콜 취약점을 이용한 이터널 블루 같은 취약점들이 여기 취약점 관리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스 4부터 6번까지는 확인된 위험에 대한 보안 통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 4는 관리 권한에 대한 통제된 사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컴퓨터, 네트워크,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들의 관리 권한의 사용, 할당, 구성을 추적하고 통제하고 예방하는 프로세스와 도구들을 얘기합니다. 관리자 권한 관리 부분에는 아래와 같은 부분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관리자 계정들의 인벤토리 관리, 로컬 관리자 권한의 제거, 일반 계정과 관리자 계정의 분리, 권한 상승의 부분, 그리고 기본 사용자명과 패스워드의 변경, 그리고 멀티팩터 어센티케이션이 이 관리자 권한 관리에 들어갑니다. 요즘에 이런 패스워드에 대한 취약점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나온 부분이 이제 멀티팩터 어센티케이션인데요. 패스워드 하면 저희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그리고 나를 증명하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패스워드로 사용되는데, 이런 멀티팩터 어센티케이션은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패스워드가 우리가 입력하게 되는 이제 패스워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 휴대폰 인증이 이 부분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CIS 통제 다섯 번째는
모바일 디바이스, 랩탑, 워크스테이션, 서버들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구성입니다. 공격자들이 취약한 서비스들과 설정들을 익스플로이트 하지 못하도록 견고한 구성과 변경 관리를 이용해서 관리 자산들을 구성하고 설정해서 활동적으로 관리하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인데요. 보안 구성에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부분은 Azure Security Center 그리고 CIS에서 제공하고 있는 CIS 벤치마크, 국내에서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 평가 방법 상세 가이드, 그리고 Defense Information System Agency에서 제공하고 있는 Security Technical Implementation 가이드 같은 부분이 보안 구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보안 구성을 위해서 이제 패칭과 이미징 또는 이제 구성 관리가 필요한데요. 이런 그 툴로는 윈도우즈 서버 업데이트 서비스, 윈도우즈 디플로이먼트 서비스, 시스템 센터 컨피그레이션 매니저, 파워쉘, 디자이어드 스테이트 컨피그레이션, 그리고 그룹 폴리스 오브젝트들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IS 통제 6은 감사 로그에 대한 유지와 모니터링 그리고 분석을 얘기합니다. 공격을 탐지하고 이해하며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벤트 로그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하고 분석하는지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솔루션이 저희들이 CIEM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Security Information and Event Management가 됩니다. 대표적인 솔루션은 마이크로 애저의 센티널을 예를 들 수 있고 IBM 큐레이더 그리고 엘리어번트 같은 CIEM 솔루션들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CIS 통제 프레임워크에 따라 설문과 그리고 보안 현황을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마이크로솜 모델에 따라 그 사이버 보안의 성숙도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총 4가지 단계인데요. 베이직, 스탠다다이즈드, 레이셔널라이즈드, 다이나믹 이렇게 4개 레벨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베이직은 말 그대로 베이직인데 이 베이직이 기본이 돼 있다, 기본 소양이 갖춰졌다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기술 또는 프로세스 절차가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게 베이직입니다. 그리고 스탠다다이즈드는 표준화되었다라는 그 레벨인데 제한된 범위로 기술들이 위치해 있고 기본적인 프로세스와 절차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레이셔널라이즈드라고 해서 주문형 통제로 강화된 정책들과 문서화된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음을 말하고요. 그리고 다이나믹은 법적 준수 활동들을 모니터링할 뿐만 아니라 규칙적으로 감사 검토를 실행하고 전략적으로 선제적 활동을 하는 수준을 말합니다. 이러한 그 성숙도 진단을 하게 될 때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은 기업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기업의 전체 점수는 성숙도 레벨의 가장 높은 점수가 아니라 가장 낮은 점수가 해당 기업의 성숙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각각의 성숙도를 저희들이 평가할 때 키 컴포넌스로 테크놀로지와 솔루션이 적용되어 있는가, 프로세스와 프로시저가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통제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는가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그 해당되는 기업의 프로세스가 레벨 3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하나의 항목이라도 그 레벨 1이 있다면 해당되는 기업의 보안 성숙도는 레벨 1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사이버 보안 진단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4개의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참여와 준비, 그리고 두 번째는 설치와 구성, 세 번째 스캔과 설문 질의, 마지막으로 보고서와 프레젠테이션으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액션은 진단 범위와 일정을 협의하게 되고요. 진단 도구를 설치하기 위한 환경을 점검하고 그리고 네트워크상에 있는 종단 장치에 대한 접근 점검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 구성이 완료되면 두 번째 단계 C셋이라는 진단 도구를 저희가 설치하게 되고 종단 장치에 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등록하고
액티브 디렉토리,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 그리고 오피스 365에 대한 접근을 구성하게 됩니다. 모든 구성이 완료되면 3단계인 그 종단장 스캔을 하게 되는데요. 이 스캔 대상에는 각 종단장치, 액티브 디렉토리, 그리고 애저 AD, 오피스 365, 그리고 쉐어포인트에 대한 스캔이 진행되고 보안 컨설팅 전문가에 의해 설문지가 배포되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레포트 프레젠테이션 단계에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실행 계획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공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참여와 준비에서 반드시 준비할 조건들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관리자 계정이고요. 그 다음에 최신의 윈도우 OS가 필요하고, 그리고 깨끗한 서버 또는 VM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하나의 CPU에 4개의 코어가 필요하고, 그리고 파이어월, 그러니까 방화벽 정책 부분이 정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 진단 도구인 Cset 서버를 설치에 지원할 수 있는 OS 버전 정보를 보면 윈도우 서버 2016, 2019 버전, 그리고 윈도우즈 10 프로 또는 엔터프라이즈로 빌드 1607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권장 하드웨어 사용을 보게 되면 이제 최소한 SSD든 HDD든 80기가 이상, 그리고 단넷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4.6 이상, 메모리는 8 또는 16기가, 그리고 스크린, 모니터 같은 경우는 풀 HD급이면 권장 하드웨어에 속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진단 도구가 설치될 수 있는 환경이 구성이 되면 이제 해당되는 진단 도구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게 이제 그 매니지먼트 인바이러먼트냐 아니면 언매니지드 인바이러먼트냐라는 부분이 이제 필요합니다. 매니지드 인바이러먼트라는 부분은 액티브 디렉토리로 모든 엔드 디바이스들이 관리되고 있는 환경을 저희는 매니지드 인바이러먼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액티브 디렉토리로 관리되고 있는 환경에서는 일시적인 도메인 관리자 계정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각 엔드 포인트 디바이스에 대해 적용할 새로운 GPO 정책과, 그리고 이 GPO 정책을 통해서 사전에 5개의 방화벽 정책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매니지드 환경에서 종단 장치를 스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정책이 내려가서 적용될 수 있도록 2, 3일 전에 GPO 정책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Unmanaged Environment에서, 그러니까 AD 환경이 아닌 그 IT 환경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실질적으로 엔드포인트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수동으로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지금 오른쪽에 보이다시피 백업, 그러니까 컴퓨테이션을 백업을 하게 되고요. 필요한 방화벽 룰을 활성화시키고 로컬 관리자 계정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에 맞는 정책을 활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언매니지먼트 인바이러먼트에서 그 종단 장치에 활성화되는 인바운드 방화벽 규칙인데요. 다음과 같은 5개의 방화벽 정책이 활성화됩니다. 제일 먼저는 파일과 프린터 쉐어링에 대한 포트인 139, 445 포트에 대한 인바운드 허용이 엔드포인트 방화벽 정책에 활성화되고요. 그리고 윈도우즈 매니지먼트 인스트루먼트를 위한 135 포트가 같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커스터머 컴퓨레이션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매니지드와 언매니지드 환경에 따라서 그 C셋에 필요한 관리자 계정이 필요하게 되고요. 엔드포인트에 대해서 각각 방화벽 룰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특히 좀 저희 진단 시에 좀 주의할 부분인데요. 이제 이런 서드 파티 백신에 의해서 저희 진단 도구의 툴이 그 차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화이트리스트에 적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고객의 IT 환경에 따라서는 저희가 진단할 대상인 엔드포인트까지 접근을 위해서 네트워크 기반의 방화벽을 통과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네트워크 기반의 방화벽에 저희들 진단 서비스가 스캔이 될 수 있도록 방화벽 정책들이 허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 도구가 설치가 되면 이제 저희가 각각의 엔드포인트 그리고 쉐어포인트 액티브 디렉토리에 대해서 저희가 스캔을 하게 됩니다. 먼저 엔드포인트에 대해서 보면 엔드포인트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게 될 때 저희 C셋이라는 진단 서버는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리자들이 일일이 저희들 스캔할 대상인 엔드포인트에 돌아다니면서 에이전트를 배포하거나 설치할 필요가 없고요. C셋 서버에 의해서 스캔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엔드포인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난 이후에 관리 데이터를 C셋 서버에 올리고 난 뒤에는 자동적으로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쉐어포인트와 액티브 디렉토리에 대해서는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PI를 통해 정보를 게더링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스캔되는 디바이스별로 확인해 보면 엔드포인트에 대해서는 각 엔드포인트들의 계정 그리고 방화벽 정책 그리고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 그리고 OS와 서비스 팩 정보 공유되고 있는 디렉토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 엔드 디바이스에서 사용된 브라우저의 히스토리까지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엔드포인트에서 저희들이 기업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이트를 접속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액티브 디렉토리와 Azure AD에 대해서는 각각의 사용되고 있는 계정과 외부 계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 365에 대한 컨텐츠와 쉐어포인트에 있는 각각의 개인정보 내용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메타넷 T 플랫폼의 이제 보안 전문가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CIS 통제 항목인 베이직, 파운데이셔널 그리고 오거니제이셔널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 설문 내용을 채우게 됩니다. C셋 도구는 프로세스와 정책들의 수집한 설문 정보들하고 자동으로 수집한 스캔 결과를 결합해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고서는 먼저 기업의 전반적인 사이버 보안의 성숙도 레벨을 표시하게 되고요. 실행 계획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보여주고 퀵인 과제를 정리하여 줍니다. 점검 결과 예를 보면 긴급 조치 사항으로 지금 소프트웨어 자산의 인벤토리 작성과 그리고 지속적인 취약점 관리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퀵인 과제로 지금 정리하여 빠르게 보안 개선 사항을 저희가 가시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데요. 본 보고서 샘플에서는 9가지의 퀵인 과제를 도출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조치 방안과 이와 필요한 관련된 소프트웨어 제품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CIS 통제 항목별로 성숙도 점수를 나타내주고 그 성숙도 정도에 따라 실제적인 권고 사항들을 제안해 줍니다. CIS 베이직 통제 항목에서 레벨 1 항목들에서 보면 현재 지금 인벤토리 컨트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베이직 수준을 얘기하고 이에 따라 밑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도입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그 파운데이셔널 부분의 멀웨어 통제 항목에서 보면 현재 멀웨어 통제 항목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서 밑에처럼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CIS 통제 항목들과 실제적으로 확인된 기술적 발견들을 같이 비교해서 제공해 드립니다. 예를 들면 CIS 컨트롤 4 관리 권한 통제와 관련해서 가운데 보시면 도메인 관리자 권한을 갖고 있는 유저인데
그 패스워드 실패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누군가 이 관리자 계정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시도를 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 누군가가 이 계정이 노출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Azure 액티브 디렉토리의 관리자 권한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멀티팩트 어센티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멀티팩트 어센티케이션을 활용에 대한 부분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IS 컨트롤 16번 계정 모니터링 및 통제 항목에서 보시면 제일 하단에 계정 패스워드 정책 중 맥스 패스워드 에이지가 1000만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분명히 만약에 패스워드 변경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전혀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사이버 보안 진단 서비스의 최종 결과를 정리해 보면 현재 사이버 보안에 대한 상태 분석을 최종 보고서를 제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CIS 컨트롤 7.1의 통제 항목에 따른 사이버 보안 성숙도 평가를 제공하고 그리고 사실에 근거한 권고 사항을 제공해 드리고요. 실행 계획을 포함한 사이버 보안 개선 사항들을 제공해 드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클라우드 시대 보안의 어떤 중요성과 이를 위한 사이버 보안 진단의 필요성 그리고 사이버 보안의 진단 효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회사는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은 그런 고객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고객분들을 위해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넷 T 플랫폼이 사이버 보안 진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S 사이버 보안 진단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저희 메타넷 T 플랫폼이 함께 기업의 IT 현황과 보안 성숙도,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이렇게 클라우드 전이를 기획하고 계신 또는 전이를 하고 계신 고객분들에게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는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본 웨비나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주 좋은 기회를 어떻게 보면은 획득하신 거고요. 이 사이버 보안 진단 프로그램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 데이터 수집, 결과 보고서 작성, 그리고 재현 이렇게 짧게는 5일에서 그 다음에 기업의 환경 구성과 그 다음에 인터뷰 이런 환경 구성에 따라서는 최대 2주를 목표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쨌든 클라우드 보안에 점검하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2018년 3월 자료입니다. 거기서 얘기하길 관리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서버, 아이디, 패스워드 등은 보안적으로 보호될 수 없기 때문에 회사 내에 어떤 솔루션, 시스템이 구축되어 누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어 있는지 개인정보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등 전반적인 인프라스트럭처 및 사용에 대해서 정보가 관리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사이버 보안상의 취약점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및 조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솔루션이 바로 사이버 보안 진단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 시대에 무엇이 도전 과제이고 사이버 보안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사이버 보안 진단 서비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본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